네, 반갑습니다. 11월 12일 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투매성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장중에 2400포인트까지도 구경을 했었고요. 다시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약간은 일단 뭐 방어적인 물량이 들어오곤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주가 하락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은 연기금 방어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어제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뭐 어떤 이벤트나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방어 물량을 통한 주가 상승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종목군들의 하락세가 오늘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부분에서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연 시장의 저점은 어디인가? 정말 2400을 깨고 내려가서 2300, 2200, 2100 또는 뭐 2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질 것인가? 국장은 이런 망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너무 멀리 갔나요? 네. 자, 차트 보도록 합니다. 네,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2512포인트고요. 장중 저가가 2496포인트입니다. 자, 2400포인트를 본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상황이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이 지금 보면은 아침에 계속 투매성 물량으로 떨어지다가 이제 물량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조금씩 다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지속이 돼버리게 되면 부담감이 좀 커질 수 있는 내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는 뭔가 새로운 어떤 이벤트적인 반등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오늘 상황을 보시면은 일단 연기금 쪽 매수는 들어왔지만 금융투자는 여전히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눈치를 보면서 연기금이 사면 살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은 약한 매도로 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관들 물량도요, 뭐 계속 움직이면서 좋아지고 있다가, 금융투자, 이쪽 매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부담감이 좀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수급이 악화되는 포지션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률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더 큽니다. 왜냐면 대형주들이 몰려있는 부분에서 하락이 일어나게 되면, 반등 포인트가 안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하락세가 더 크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서 이제 만약에 600포인트대를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의 바닥이 과연 드러나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더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은 과매도 시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장중에 또 보여주지 않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현재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살 때 같이 사고 팔 때 같이 파는 형태인데 지금은 또 매도를 살짝 기울었죠. 연기금들이 방어 물량을 열심히 분위기를 만들어 주긴 했었습니다만 역부족이죠. 700억 가지고는 될 게 아닙니다. 아까 아침만 하더라도 외국인 매도보다 연기금의 매수가 훨씬 더 많았었는데 지금은 매도가 더 커진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연기금의 방어 물량 가지고는 부족하죠. 이 금융투자가 매수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을 지탱해 주려면 하락하는 종목에 대한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그 부분을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 중심으로 마구 때려버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맥을 못 추는 형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 형태의 느낌이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 종목도 보시면 삼성전자가 회복세 조금 보이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가가 53,800원 지금 현재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18만 한 2,000원, 3,000원 정도대에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3%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뭐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고려 아연도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네이버가 오늘 반등 포인트가 있습니다. AI 쪽에서 좀 약하다는 말씀 드리긴 했는데 저점권이기 때문에 뭔가 반등적인 포인트가 좀 있을 수도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선 17만원대 정도 수준 지지선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데드크로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 데드는 아니네요. 그래서 반등이 바로 나가주면은 또 지지선 여부가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만
반등이 나가지 못하게 되면 이제 아래쪽 이격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률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조심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도 오늘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다시 전환되는 모습인데 뭐 크게 뭐 변동성이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지만 부담은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늘 강세 보여주면서 26만원대 돌파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계속 이어질지 여부는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거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형태 계속 더 우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떨어진 종목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뭐 조선주도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하락하면서 저는 21,000원대 노리고 있거든요. 근데 21,000원대까지 오긴 했죠. 그래서 21,000원 근처로 붙여가지고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볼 생각입니다. 이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온 게 없습니다. 올라온 게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지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도 별 볼 일 없겠구나 생각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알테오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리카켄 바이오 마이너스,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보면 에코프로도 오늘 플러스 잘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보합가에 밀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후 타이밍에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 자, 올라간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이나 이런 쪽에서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연기금 방어 물량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들어가기 좀 어렵다는 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 지표상에서 포지션, 즉 연속적인 상승과 골든크로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등락현 한번 볼까요? 오늘도 별로겠죠? 네. 177개 종목 상승이고요. 743개 하락입니다. 지금 다시 내려가는 중이에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35개 상승에 1400개 하락입니다. 이러면은 2150개 넘는 종목이 하락세. 어제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상승률 살펴볼게요. 범양 건영이 오늘 상한가 이런 것들 근데 대응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계속 내려가던 종목이 시총도 지랄 같은데 여기서 상한가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대응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GNC 에너지 요것도 마찬가지죠. 계속 하락세에 있었던 부분들. 남광톡은 마찬가지. TYM 요거 농기계 관련주인데 요것들은 뭐죠? 네. 근데 뭐 일단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이런 개별주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고, 오늘 이화공영 그 다음에 특수건설 이런 거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쪽에서 뭔가 얘기가 있는가 보군요. 그죠? 네. TYM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 네. 남광토건, 이화공영, 삼부토건 이런 것들 이거면은 뭔가요? 우크라이나? 네, 이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대북 관련한 부분들도 약간 섞일 수 있나요? 네. 이것 말고는 뭐가 있지? TYM은 그죠? 우크라이나 쪽이네요. 네. 그래서 토목건설 쪽으로 오늘 반등이 좀 있는 것이다 볼 수가 있겠군요. 이쪽 부분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되면 그래도 좀 더 나아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는데, 지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네. 더본코리아는 계속 내리다가 지금 현재 51,000원까지 올라오긴 했네요. 네. 이렇게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다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신규 종목들은 계속 끌고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오늘은 중소형 건설주도 움직임들, 네. 우크라이나 관련한 포텐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9% 상승한 종목은 펩트론. 오늘도 상승세 보여주면서 33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상승 포인트는 1.49.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네. 하락률은 오늘도 한 4% 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보자고요. 노머스. 이거 신규 종목도 요즘 안 좋아요. S바이오메딕스, 나노브릭스, 이런 것도 뭐, 오늘 하락한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죠? 그래서 9% 이상 하락한 종목, 20개 정도 잡혀 있고요. 하락 포인트는 4.69죠. 근데 그래서 마이너스 3% 정도, 오늘도 나올 수 있다. 자, 오늘도 마이너스 3%면은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는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현대차. 네, 현대차 쪽에 배당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진행이 왜냐면 오늘은 마이너스가 나왔어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현대차하고 네, EUB하고 배당금이 쫙 들어오니까 오늘 하락률을 조금 방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수익이 나올 때 더 플러스를 해주는 그런 상황을 가야 되는데 하락을 방어해주는 용도로 이렇게 배당금이 들어와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배당금 유입이 되고 11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분기 배당이 있는 것들 배당금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뭐 휠라홀딩스도 배당금 들어올 거고요. 그러니까 그 배당금 가지고들 이제 또 뭐 삼성전자를 더 사시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근데 지금은 매수 포인트를 막
진행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타이밍 좋을 때, 그럴 때 잡아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오션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요런 부분들 어차피 계속 올라가는 내용이라서 네, 특별하게 뭐 대응해 볼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유지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적 움직임 살펴보시면 네이버가 오늘 매수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 현대모비스 등등등.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게 투신권 매도입니다. 이거는 투신권 매도는 뭐냐면 네, 개인들의 매도가 막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던져버리는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안 좋습니다. 근데 보통 투신권 매도가 나올 때 외국인 매수가 따라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하고 같이 매도를 던져버리니까 시장이 안타까운 형태를 계속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연기금은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지금 방어 물량은 유입을 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연기금의 이 매수량이 네, 약간 소극적이죠. 너무 공격적으로 막 들어가면서 시장을 막 밀어붙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데 얘네들도 지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올라온 것들 위주로 좀 매도하는 모습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 위주로 좀 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나쁜 소식은 아니겠죠. 자, 반면 외국인들은 매도가 엄청납니다. 삼성전자를 아직도 1300억 또다시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하고 네이버는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LG에너솔루션,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것들 위주로 진행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확 좋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LIG 넥스원, 또 이제 알테오젠, 유한양행 등등등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유한양행은 이제 끝난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이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매도 의견 말씀드렸던 그 시점입니다. 13만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드크로스 발생됐기 때문에 주가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런 위치라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데드크로스 전환이 돼가지고 계속 밀려버리게 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시장의 저점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연기금 매수가 들어온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얘네들이 지속성을 띨 수 있을지 여부가 아직은 미지수고요. 그 다음에 수량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외국인이나 또는 금융투자의 매도를 압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세게 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겠습니다. 자, 주가가 올라갈 때 털어먹는 그런 형태의 개인들 매도가 계속되고 있고요. 개인들의 그 이탈, 이런 부분도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 반등이 쉽지가 않아요. 이쪽 부분들을 전부 다 잡아먹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자, 저점은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점이 어디인가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그 시점이 저점입니다. 그래서 반등 포인트, 뭐 지수를 본다면 또는 삼성전자를 본다면 골든크로스 또는 연속적인 매수 또는 수급의 전환 이런 것들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뭐 매수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관적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급적인 변화를 좀 본다면 기관적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거나 또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매수로 바뀌거나 이런 식입니다. 매도가 매수로 바뀌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매도가 멈추고 기관에 방어 물량이 들어가는 거, 그런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방어 물량이 들어올 때는 외국인들이 만약에 100억 원을 판다 그러면은 방어 물량은 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매도 물량보다 매수가 더 많아야지만이 시장 분위기가 더 좋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아직까지는 뭐 막 덤비거나 그럴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지수 포인트도 지금 약간 불안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오후에 상황 보면서 다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오후 14시에 오늘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14시 무료 방송에서 다시 한번 더 수급 체크하고 상황들 보면서 저점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따가 14시 무료 방송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